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추가 상승, 완전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고 후발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놓치신 분들을 위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후속 테마가 무엇인지는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내용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다른 유튜버 영상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내용인데 제 영상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계절이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움직이죠. 미국은 특정 계절, 특정 월에 매년 허리케인이 찾아온다. 거기에서 미국 동부 플로리다 인근의 원유시설이 파괴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작년부터 여기와 관련해서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련주도 반응을 보였다. 작년에는 어떤 주가 반응을 보였느냐, 제가 지난 영상이라고 하면은 9월 4일 공개방송 여기죠. 고려산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어요. 9월 4일날 매년 9월 10월쯤 되면은 허리케인이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여기에서 유가 상승,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 반응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계되는 부분은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이번에 또 하나 더, 어제 더 예고해드린 거는 무엇이었느냐, 극동유화를 보면서 이거 후발주 따라잡다가는 죽어나가겠구나 해서 핫바리 후발주 극동유화는 무조건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 대장주로 환승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를 강조해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 더 영상을 찍어 드린 게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의 추가 상승 가능성, 요것을 제시해 드렸고 여기에서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도 예고해 드렸다.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가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핫바리 후발주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더 남겨드렸죠.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대장주의 추가 상승 여부와 고점 시그널, 시세 이탈 시그널, 그리고 후발주에 나타나는 특이 성향, 요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후발주에서는 먼저 시세 이탈이 진행되고 대장주는 버텼다가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거나 혹은 이중 천정형을 만들고서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버티다가 이탈한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후발주의 시세 이탈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힌트예요. 그렇게 되면은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 하락하는 것은 뻔하고, 이제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가 추가적인 시세를 못 내고서 음봉 윗꼬리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 상승이 없이 버텨주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신규 진입하셨거나 혹은 고점에 추경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중앙에너비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8,000원대에서의 제가 드린 관점은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오늘 상한가는 못 갔지만 27% 상승 후 21% 마감.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너비스는 전고점 수준에 도달했다. 1,500원 수준에서 12,000원은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고가 구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깨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딛고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 고점, 최근 현재 고점이고, 다시 한번 전 고점, 최근 시세, 요게 현재, 그리고 요게 18년도 9월 18년도 9월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허리케인이 왔던 그 시기. 여기라고 하면은 사우디 테러 이슈가 지속되고 복구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유가가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쌓아뒀던 재고의 평가이익이 늘어나는 SK이노베이션이나 SOL 등 실질적으로 원유를 수입해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겠지만 테마주들은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18년 9월 거 시세 넘어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라는 것이죠. 지금 중앙에너비스의 시총이 638억이에요. 오늘 이 수준에서 12,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20% 더 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상승해도 시가총액이 7, 8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흥구석유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래도 흥구석유랑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어요. 흥구석유도 더 가고 중앙에너비스도 한 번 더 올려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동유화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 정고점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하락을 기록한 것이고, 후발주는 이대로 여기서 버텨주다가 계속해서 저항 물량에 막혀서 결국에 끝나버리는 거. 왜 끝나냐? 이슈가 끝나는 타이밍에 저항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어제 점상, 오늘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한가 마감 잘 버텨줬죠. 그러면서 전고점 수준에서 걸쳐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는 확실하기 때문에 10% 부분이 내일 갭상승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뭐 8% 출발할 수도 있고 10%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근데 하지만 신규 진입,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해 볼 부분은 유가 차트예요. 국제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허리케인 이슈로 76.9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허리케인 이슈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와요. 이번에도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수준인 66달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유가 그리고 저금리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트럼프가 유가 65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면은 발악을 할 겁니다. 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슈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염두에 봐야 될 거는 이슈입니다. 이슈. 매일 생산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500만 배럴이 빠져요. 그래서 1200만 배럴을 생산하던 것 중에서 700만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40% 정도 감소된다라는 것이고, 수주 내에 원유 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슈는 종료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은 역시나 유가 관련 이슈 끝나버리는 것이고, 유가 상승은 복불복. 이것을 테마주 한국 시장에 반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트럼프는 이제 이란한테 보복을 감행할 명분이 생겼거든요. 군사 움직임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제 정세만 혼란해지는 것이고, 유가 변동 이슈는 종료된다. 어차피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 중동 중에서도 이란 정부군, 미국 동맹국한테 계속해서 테러를 일삼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쪽의 원유를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 이슈는 끝나요. 하지만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증가하게 되고, 유가 변동 없이 증시의 혼란만 야기되면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이번 주 금리 결정이 나오고서 변동성을 안 보이고 65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63달러 수준에서 버티거나 혹은 이 아래 꼬리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60달러에 걸치게 되면은 우리는 위험 신호를 봐야 됩니다. 유가 관련 이슈는 종료되고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출현되게 되는데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역시나 종목들이 우후죽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선행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하락이에요. 오늘 장 막판에 오후장에서 한국 기준으로 해서 2시 반 이후에 하락세가 출현됐다라는 것이죠. 중국 지수의 반등은 이 구간이죠. 8월에서 9월 이어져 오는 이 흐름에서 여기서 무역협상 재개 이슈가 반영된 것이었는데 꺾였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고 이제 불확실성, 이것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무역협상 재개와 함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있는데, 위안화 가지고 장난치는 걸 트럼프가 다시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무역협상 틀어질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딴 마음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어순이 좀 바뀌긴 했는데,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중국 지수가 먼저 하락하면서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국제정세 이슈와 함께 지수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골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엔화가 될 것인데, 국제유가의 하락 또는 금값의 상승 또는 엔화의 상승,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출현되게 되면은 재빨리 이제 대응을 해주자. 대응이라고 하면은 쪽 흥구석이야 중앙에너비스 보유자분들한테는 비중 축소 또는 수익 실현, 그것을 예고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국제유가 관련주, 극동유화와 같은 후발주는 손절 청산, 손절 감수하고서 청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후속을 노리신 분들한테는 지수가 하락할 거니까 인버스를 노려봐야죠. 인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인버스는 좀 수익이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으니까 코덱스 200 선분 리버스 2X 상한가 한가가 60% 마이너스 60%인 요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내보자. 어차피 지수가 추가 상승해도 코스피는 걸치거든요. 어디에 걸치느냐? 최근 흐름에 중간값에 걸려요. 중간값이라고 해봤자 쉽게 표현하면은 121선이 되겠죠? 장기 이동평균선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전 4, 5월 고점의 물량이 마저 소화되지 않았고 6, 7월의 물량이 더해지면서 저항 물량이 조금 더 묵직해졌고, 이것을 뚫어주려면은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무역협상이 트럼프 쪽으로 완전 좋게, 그렇게 되면서 무역협상 종결 쪽으로 무게가 초점이 잡혀져야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인버스를 노려봐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다라고 하면은 1순위로 현금화, 1순위는 현금화 하면은 이제 지수 관련주랑 대형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관련 후발주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봅시다. 유가 관련 대장주는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시세가 버텨주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버스 매매죠. 현금화 다음으로 좋은 보험이에요. 보험. 지수 하락에 대응하는.
지난번에 무역협상이 틀어지면서 여기서 코스피와 연동되는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 2X는 15%가량의 수익을 내줬어요. 이건 역시도 제가 추천을 했었죠. 공개 방송으로도 하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같이 추천해드린 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예요. 코스닥이 하락할 때 시세를 내주는 상품인 거죠. 헤지 상품. 그것 역시도 여기 8,000원 초반선에서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제 예고해드린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되면서 25%가량의 수익을 안겨줬어요. 요런 거 잘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현금화라도 하셔라.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이번에 9월 10월에 나오는 유럽 에스모 아마케에서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 HLB 등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내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2심 심의와 의결이 나오게 되고, 뭐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연기된다라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 미국 FDA에 신청한 임상 3상 재개 자료, 요것이 되겠는데 9월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니까 코오롱 티슈진 결과를 조금 미뤄서라도 가능성을 실어주겠죠. 상장 폐지 결론이 안 나고 연기가 되게 되면은 불확실성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또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600포인트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눌림이 될 수가 있어요. 눌렸다 가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N자형으로 계속, 계단형으로 계속 상승하는 패턴이죠. 그렇지만 요 구간에서 하락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러면은 답도 없어지죠. 트럼프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란 조직이 정부 근처이죠. 이란 압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압박, 중국 협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한 비핵화가 되겠는데, 중국 부분은 재선용 경제 성과고 북한은 안보 부분의 경제 성과입니다. 이란 쪽은 경제 성과에 가깝죠. 왜? 사우디에 미국 석유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재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북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국내 이슈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국 사태 이슈, 사태 촉구 이슈죠. 이런 쪽으로 초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남겨두긴 했는데 지금 영상에서 다 설명해드리는 그걸로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여기 요거죠, 요거. 어제 16일날 남겨드렸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슈퍼직장인 채널에서 동영상 탭에 들어가시면은 9월 16일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꼭 보시길 바라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음 순환을 노리는 종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개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투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아직도 참여 기회가 남아 있어요. 오늘 1차 매수에 들어갔는데 80분이 참여해 주셨네요.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고, 링크는 하단에 있고 영상 마감 후에도 나옵니다.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고, 이후 순환될 수 있는 테마 콕 집어서 지금 후속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힌트라고 하면은 오늘 수익률을 80% 찍은 고려산업이 되겠고, 그 다음은 요거와 함께 소개시켜 드렸던 KNN, 요거는 VIP에서 1000원대로 단가를 맞춰가지고 60%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1200원 이하에서 공략해서 이제 상한가 한방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힌트가 되겠고요. 돼지열병 체리브로는 이미 오늘 또 챙기긴 했는데 이미 60% 수익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체리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다. 신규 진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종목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뭐 힌트로 보자면은 새우글로벌도 힌트가 되겠네요. 이런 쪽으로 초점을 잡고서 다음 시장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수 하락과 별개로 제 갈 길 가는, 지수 하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혹시라도 지수 하락에 따라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그런 테마 종목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릴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띄워놨고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후 진행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주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